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난 지금 내가 너무 진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러지? 어?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박은 맞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비결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건 저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이거가 어떤 합격의 팁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싫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잘해줬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한다고 내년에 다시 대박이 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유념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이제 작년에 너무 좋은 결과 나와서 올해도 한번 비슷하게 유지해 보려고 애는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일단 국민대 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좀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게 이제 재작년에 동상 받고 작년에 은상 받았으니까 연속으로 계속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올해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데가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였잖아요. 거기가 86대 1인가? 아마 거의 90대 1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12명 뽑는데 저희 반에서 4명이 합격하는 사실, 그거랑 그다음에 한양대 서울에서 저희가 4명이 붙었죠. 그것도 기분 좋았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되게 또 인상 깊었던 거는 한예종 1차가 저희가 12명 붙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게 너무 저한테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이제 최종은 많이 붙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대는 제가 2년 동안 거의 한 12명 가까이 보냈으니까 이대 결과도 너무 좋았고요. 서울대도 한 명 붙었죠. 디자인 붙었는데, 서울대는 좀 얻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만 친구가 또 잘해줘갖고 서울대도 결과 잘 나왔고요.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붙었고, 또 특별하게 기억 남는 거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편지를 하나 썼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유의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과 어떤 예술 쪽에 뭐 꿈과 막 이런 걸 가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오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자기가 성적이 모자른다고 해서 그냥 나는 인서울 해야 돼 라고 오는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친구가 편지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대로는 인서울 할 수 없다, 그래갖고 미술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실기력도 없고 그냥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렇다고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적이 망가져서 왔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봐도 쟤 저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와, 진짜 열심히 한다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쟤는 너무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결국엔 대학을 잘 갔어요. 인서울을 갔는데 자기는 사실은 공부주로 가려고 했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친구가 이제 편지 말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미술에 관심이 없었는데 수업 중에 제가 사실은 디자인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이론이나 뭐 서양 미술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때 자기가 디자인 혹은 뭐 미술에 관련돼서 약간 예술적인 고향을 얻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걸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해서 전 그 부분이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인상 깊었던 거 하나는 작년 5월에 들어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맨 처음 제가 시켰던 작업이 있어요. 사절짜리 하나 주고 삽입 제가 직접 깎아주면서 요걸 선연습해 해갖고 선연습 하던 게 있거든요. 선연습을 너무 못해갖고, 왜냐면 선이 좀 빨라야 되는데 너무 흐리거나 느리면 이게 구불구불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긋던 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뭐 3수생 4수생도 가기 힘들다는 서울여대 실기 100짜리 거기를 합격한 거예요, 시각디자인과를.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걔 서랍 정리하는데 걔가 처음 그렸던 그 선긋기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우연히 발견해갖고 제가 그거를 지금 실기시에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좌절하고 있거나 그런 학생한테 본보기가 되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키포인트는 제가 원래 수업하는 방식이 좀 그런 건데, 어떤 거냐면 그 입시에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트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쫓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트렌드라고 하는데, 입시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 트렌드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실제로 디자인과 학생들이나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공모전도 나가게 되고 아니면 거기서 수업을 하게 되는 내용도 있을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과제전이나 졸전. 그런데 작업을 보면 그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그 방향성을 지금 입시의 트렌드에다 적절하게 녹여내는 거.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진짜 센스 있게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보고 그 감각을 왜냐면 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입시 트렌드에 너무 벗어나니까 입시의 어떤 트렌드를 지켜가면서 그거를 적정하게 혼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또 자기 그림이 안 되니까 자기의 개성이나 감성을 살짝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333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시의 트렌드, 교수님의 성향, 그 다음에 자기의 개성, 이거를 잘 보기 좋게 만들어서 자신감 있게 펼쳐내는 것. 그게 저는 입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야지 또 대학생활도 잘해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성향에 대한 정보는? 졸전하고 과제전, 그 다음에 도록, 그리고 교수님 작업, 그리고 이것도 진짜 완전 핵꿀팁인데, 그 대학교에서 나오는 실기대 포스터 있죠. 이건 내가 종종 얘기했는데, 실기 포스터 보면은 좀 느낌 오는 게 있어요. 그 조교들이 다 막는 거. 저는 그런 거 빠짐없이 관찰하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 난 지금 내가 너무 진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러지?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그림들이 뭐 딴반 선생님들은 작품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모님이나 선배 아시는 교수님들이나 보면 다 좋다고 해요. 왜냐면 그림이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로 승부를 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작업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두 분들도 합격한 그림 잘 보면 트렌디에 너무 쫓지 않았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난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현민 선생님도 그렇게 트렌디하지 않잖아. 그런 색을 누가 써? 안 쓰지.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치? 내가 없어서 저러는 거야.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명함 내가 만들었잖아. 이거는 나도 이 기록을 세워본 적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3명 갔으니까 한 건데 이번 1명 더 늘었잖아.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이 기록은 난 못 세울 것 같아. 물론 10년 전에도 비슷한 기록을 했는데 이것처럼 3명? 근데 보통 이제 4명은 없었거든. 이게 높은 경쟁률에. 그래서 이걸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명함 만들었잖아, 명함. 그래서 나 이거는 그 갱신될 때 이 명함이 바뀔 거야. 그래서 나 맨날 이거 들고 다니려고. 너무 좋았어.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 대학 잘 가는 거는 그렇게 감동이 안 돼. 왜냐면 무조건 가니까. 왜냐면 경쟁률 3대1, 5대1 요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만 쓴 게 아니라 가나다군 쓰잖아. 그럼 무조건 확률상 그게 수만 넣어주면 무조건 그 결과값이 나오거든. 이게 사실 통계와 확률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게 86대1, 뭐 92대1 이런 거는 이건 통계 범위를 넘은 거라고. 이거는 그냥 로또나 아니면은 진짜 교수님들이 보실 때 이건 정말 천재적이다, 이건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던 그림들을 뽑은 거니까. 그래서 나는 서울여대나 이런 실기백, 뭐 덕선여대나 실기백에 합격한 친구들은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될 것 같고, 실기 진짜 너무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성취예요. 그러니까 저 국민대 뭐 작년에 뭐 4명 가고 뭐 했는데 그냥 감동이 좀 덜해. 왜냐면 갈 것 같았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떨어지더라도 나다고는 다시 붙을 거고, 그리고 걔네들은 희한하게 몇 군데씩 붙어요. 근데 얘네들은 희한하게 뭐냐면 한 군데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그만큼 이게 어려운 싸움인 거지, 경쟁이 높은 게. 올해는 저 똑같아요. 항상 디자인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디자인에는 그 안에 여러 요소가 있어요.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입시에다 잘 녹여내느냐, 자기 개성에 맞춰서. 이게 되게 핵심이고,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무튼 선생님들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일단은 진실되고 재밌고 열심히 하면 뭐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 채색법? 효과적인 채색법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채색을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왜 선생님 반은 채색 딱히 안 건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쵸.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딴 반이랑 모든 반들은 채색을 고정을 시켰는데 왜 임 선생님은 채색을 고정시키지 않느냐. 일단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 생각은 뭐냐면 채색법은 자기 지문이라고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손에 맞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누가 예를 들면은 A 타입이 있는데 그 뭐 자기는 물감을 파레트에서 다 섞든가 뭐 해갖고 뭐 농도는 어느 정도 하고 뭐 물감 어떤 거 섞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되게 소수예요, 실제로. 근데 어떤 애를 되게 많이 봤냐면 어떤 애는 그냥 수치화 그냥 멀겋게 하는데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채색을 하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러면 왜 걔네들이 그런 걸 못하냐, 이미 잘한 거를 보고 자기의 수준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금 그리는 건 못하죠, 처음 했으니까. 근데 장수가 늘어나잖아요. 장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서울예대 4명 갔잖아요. 4명의 채색법이 다 달라. 모두 달라요. 어떤 애는 그냥 연필 건식으로만 해갖고 막 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담채로 들어가는 있고, 어떤 애는 완전 불투명으로 들어가고, 어떤 애는 이상한 조합, 뭐 마커하고 색연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재료가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딱 고정을 시키는 순간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가 구분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방치를 탁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지가 스트레스는 지가 받죠. 하지만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기를 구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채색법은 아주 다양한 건 또 아니라서 이게 묶여요, 파벌이.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도 어떤 종족들이 생기거든요.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막 저그, 프로토스, 테란족처럼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생겨요. 그러면 걔네들끼리 서로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독특한 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림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 자유로움을 믿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저희 새끼 강사님들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제 그림을 막 그리는데 당연히 자기는 잘 그리니까 이쪽으로 하면 빠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더 안 빨라요. 왜냐면 그건 자기가 훈련했던 방식이라서.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물감도 그렇게 썼었고 뭐 연필도 이렇게 다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어떤 애는 사선도 잘 쓰는, 어떤 통도 잘 쓰는 애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냅두면 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가 좋은 방식을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유로운 혁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튼 보통 이제 다른 반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식에서는 그림을 스케치 단계 뭐 하고 뭐 채색은 어떻게 하고 이 순서가 쫙 정해져 있거든요. 딱 정해지는 순간 뭐가 정해지는 거냐면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쫙. 그거는 다 그쪽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제일 잘하는 애부터 시작해서 훅 있는 거죠. 못한 애가 쫙. 그러면 그 못한 애는 끝날 때까지 그거를 극복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표 지점인데 목표 지점 하나를 주지 말고 여러 갈래의 목표를 넣으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잘 된 거면 뭔가가 있다.